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상상하고 그리워하던 이상적인 남성 또는 여성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매우 놀라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해당하는 것이 문득 자기 옆에 있거나 앞에 나타난다면 또한 놀라시겠죠? 여러분은 어떠한 논리나 아이디어를 골똘히 연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적당한 것이 생각으로 떠올라 매우 놀라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두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에 있으셨나요? 매우 깨끗한 상태에서 깊이 몰두해 있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는 항상 오르면서 변하지 않는 무형의 이치나 진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직관이나 선험적으로 나타나며 깨닫게 되는지, 그래서 이들의 추구가 가능하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요점에서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주는 2장 물리세계를 마치는 2.5장 물리세계는 물질을 매개로 하여 이치의 일부를 실현한 것이다 라는 타이틀로서 만유인력의 법칙의식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 법칙 속에 변하지 않으면서 원천부터 존재하는 그러한 이치가 숨어 들어있게 되는지, 그리고 모든 물리적 존재와 변화, 그리고 인간의 창조 활동과 일상생활은 어떻게 물질을 매개로 해서 이치가 실현되는 특수한 경우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물리세계에 숨어있는 물리법칙과 그 속에 숨어있는 변하지 않는 이치를 통해서 신의 존재는 물론 신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고 또한 나타나는 것으로 느끼는지, 왜 인간이 느끼는 신은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동시에 2장 전체를 마치는 차원에서 전체를 요약해 드렸는데, 2장 전체 타이틀은 물리세계, 불완전하고 상변 임시적인 물질의 세계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2.1장 물리세계의 기반은 에너지이며 물질은 플랑크 크기의 양자화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2.2장 물리세계는 유한하며 불완전해 상변한다. 상변한다는 말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항시 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2.3장 모든 물질 세계는 2차적이어서 조건적이고 수동적이며 상대적이다. 다음 2.4장 자연 법칙에 대한 것인데요. 물리적 존재와 변화에 대한 인과 유래는 불변의 이치가 숨어 들어있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2.5장 물리세계는 물질을 매개로 하여 이치의 일부를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또한 2장 전체를 요약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은, 물리세계는 어떻게 무형의 이치만이 있는 절대 온도 영도에 해당하는 진공에 에너지가 발생하여 온도를 가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마치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임시로 구름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떠가며 밀도가 변해가다 사라지듯이 물리세계가 어떻게 유한을 이루며 항상 변해가는지, 그리고 물질세계는 어떻게 에너지가 플랑크 크기의 최초 알갱이로 양자화되고 이들이 다양한 위상과 구조와 단계를 거치면서 물질과 물체가 되면서 힘이 나타나고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다음 물질 구성의 가장 작은 알갱이인 10의 마이너스 35승 미터인 플랑크 길이와 10의 마이너스 44승 초인 플랑크 시간은 변하는 것의 가장 작은 크기와 시간의 단위로서 어떠한 철학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현대 물리학이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입자 파동 이중성, 불확정성 원리, 고양이 역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물리세계와 물질세계의 경계에서 나타나고 요즘 양자역학에서 다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얽힘 현상이 물리세계와 이치의세계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지, 또한 변하는 것에 대한 조건적 인과법칙인 자연법칙에는 어떻게 바탕의 이치가 진리로서 배어들게 되면서 특정 하나의 수학의 식으로 표현되면서 과거의 추적이나 미래의 예측이 가능하게 되고, 물리상수 값들은 왜 고유하게 한 값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연법칙과 진리가 인간에게 어떻게 신의 존재로 느껴지게 되는지, 그리고 또한 왜 물리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마치 큰 대양에 사는 물고기가 느끼는 바와 같이 우주 내부 존재들에게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으나 우주 전체적으로는 적용될 수 없는 법칙인지, 그리고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 시발과 현재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빅뱅이라는 이론은 마치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첫 시발부터 일정한 양으로 만들어져서 단지 흘러가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없듯이, 다시 말하면 물의 골짜기 흐름은 수많은 물방울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움직이는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 모양이다. 그러하듯이 우주도 정해진 양의 에너지가 무한 밀도, 무한소 크기로 한번 만들어져서 폭발한 뒤 밀도만이 변하며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니어서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불완전 이론에 해당된다 하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부록으로 해서 따로 수학적인 식을 곁들여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들 모두를 종합하여서 물리세계는 왜 유한하고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서 2차적이면서 완전하지 못하며 조건적이고 상시 변하고 임시로 존재하면서 있다가 없다가 하고 물질에 주어지는 힘에 의한 제한된 범위의 능동성만을 가지면서 그 내부 존재들에게는 항상 임시적이며 주관적이며 상대적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상 전해드린 물리세계의 주요 특징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드릴 이치의 세계, 생명의 세계, 인간의 세계, 어떻게 연관되면서 전체가 하나로 통합되어서 온전하고 참한 진리, 즉 온참 진리가 만들어지는지를 아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난주 설명을 요약해드린 걸 마치고 이번 주에 설명드릴 내용을 먼저 요약해드리면은 이번 주는 3장을 시작하는 첫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 타이틀은 이치의 세계, 영구 불변하고 항상 옳은 신의 세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몇 번 강조해 드립니다만은 신 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소의 의문과 더불어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인류가 말해온 어떤 종교에서도 어느 누구가 말해온 그런 신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가 스스로 만든 신도 아니고요. 이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신이 세계라 한다. 이거는
그냥 이치의 세계, 실리의 세계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지금까지 인류가 신을 말해왔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고, 물질 세계에 대한 보다 원천적인 세계로서 신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3장의 첫 번째 절 3.1절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는 가능한가에 대한 전반부로서 왜 옳게 판단하는 두뇌가 정상에 해당하며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두뇌의 좋은 활용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여 순수한 논리사고는 가능한지, 그래서 이치와 진리의 깨달음이 가능한지, 또한 직관, 선험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책에서 다루는 조그만 소재들 하나하나가 상세하게 다루려면 몇 권의 책들에 해당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책은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것을 하나로 있는 참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어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축약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3장 전체 타이틀은 이치의 세계, 영구 불변하고 항상 옳은 신의 세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절은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는 가능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전체에 대해서는 불가능하고요. 전반부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소재로서 옳게 판단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는 두뇌가 정상이며 좋은 활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절의 서론에 해당합니다만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심적이지만 인류 전체적으로도 인간 위주 중심성이 크다. 흔히 어떠한 것을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인간을 중심에 둔다. 본인이 보지 못하면 없다 하고 인류가 이해하지 못하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기 중심성이 사고와 판단 그런 것들의 한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언급입니다. 중심성은 보고 느끼는 것에서 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특히 그 한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만드는 그 이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함으로써 없다고 하거나 틀리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물리적으로 보고 느낀다는 것은 자기 위치 관점에서 보고 느낀다는 것으로서 오감이 갖는 한계성입니다. 그리고 또한 물리적이 아닌 순수 사고에 있어서도 개인 중심성 또는 인류 중심성은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맞나 틀리냐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한계와 오류를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 무척 오랫동안 천동설을 맞는 걸로 인류 전체가 알아왔던 걸 기억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인류 중심적이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사람들은 인식하고 아는 것 위주로 판단하고 인정하고 행위를 함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것들이 인식하는 능력과 아는 것의 한계에 의해 제한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판단하고 인정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인식하고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식이라 함은 물리세계 내에서 오감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해한다는 것 또는 안다는 것은 물리세계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비물리적인 것, 즉 논리적인 것에 대한 것도 포함함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말하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정상이다. 조금이라도 보지 못함이 있는 것은 결함이 있는 것이요,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무지는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데에 있고, 인간의 자만은 결함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싹튼다. 깊이 성찰해보면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보지 못함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은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에 더해서 인간이 갖는 무지는 인간이 자신에게 부족함이 있거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고, 또한 인간에 있어서 자만은 자신에게 있는 결함이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손상되지 않고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동작이 되는 두뇌이면 정상 상태의 두뇌라고 부른다. 그러나 두뇌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물론 제대로 활용함에 이르러야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즉 대상들을 오류가 없이 판단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두뇌이고, 올바른 곳에 사용되어야 제대로 된 두뇌의 활용이 되는 것이다. 이건 앞으로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에 대한 기반이 되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아프거나 손상되지 않는 두뇌이면 정상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록 한계는 주어질망정 옳은 것을 옳게, 그른 것을 그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기능상으로는 정상적이라 하여도 활용이 필요한 곳에 이루어져야 바른 활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두뇌를 엉뚱한 곳, 악한 곳에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올 때 깨지지 않고 굴곡이 없으며 때가 끼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래야 거울에 비추고자 하는 대상이 왜곡이 없이 깨끗하게 비춰진다. 이때의 문제는 비춰드는 경치 크기, 곧 거울의 크기가 된다. 두뇌의 기능과 활용을 거울에 비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나온 정상적인 거울은 비록 크기는 한정될 수밖에 없을지라도 깨지지 않고 굴곡이 없으며 때가 끼지 않는 그러한 거울입니다. 그래야 경치가 제대로 비춰집니다. 거울에 있어서 경치가 얼마나 깨끗하고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거울의 질에 해당되겠죠. 두뇌에 있어서 생각도 비슷합니다. 두뇌가 얼마나 잘 되어 있고 깨끗한 상태에 있는지, 또한 해당하는 곳에 몰두해 있는지, 그런 것이 생각의 질에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있어서 두뇌가 충분히 성숙이 되고 손상되지 않으며 맑은 상태에 있어야 제대로 기능하게 되며 이를 최소한의 정상 상태라 말할 수 있다. 두뇌가 미성숙, 파손, 혼란된 상태에 있거나 쇠퇴에 있으면 두뇌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제대로 하면 모든 걸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그게 정상인데 불완전한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었죠. 두뇌에 있어서 성숙이 덜 되었거나 파손되었거나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차 때가 꼈거나 늙어서 쇠퇴해 있다면 제대로 된 두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거울 비추어야 할 곳을 제대로 비추고 있어야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듯이 두뇌도 생각할 것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어야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된다. 악하고 더럽고 잡다한 것을 생각하거나 쓸데없는 공상이나 지어내고 있다면 두뇌가 기능은 하고 있으나 두뇌를 올바른 목표에 가치 있게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때로는 해롭기까지 하다. 활용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거울을 필요로 한 곳에 비추고 있도록 해야 하듯이 두뇌도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앞에서 잠깐 정상적인 두뇌를 쓸모없이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 악하고 해롭게 된다고 말씀드린 바를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울보다는 큰 거울이 더 넓은 경치를 비출 수 있듯이 두뇌도 더 많은 진리를 비추며 더 많은 진리를 깨달아 더 큰 혼을 만들어 가야 제 기능을 훌륭히 하는 것이 된다. 전체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완벽한 두뇌에 해당하나 이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적 한계에 해당한다. 비출 수 있는 경치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울의 크기를 생각할 수 있는 두뇌의 능력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거울이라 하여도 크기에 따라 비추는 경치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떤 두뇌가 정상적인 두뇌이고 좋은 활용인지에 대한 것을 마치고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서 순수한 논리사고는 어떻게 하여 가능한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어떻게 일어나고 깊은 사색에 의한 진리탐구나 일관성 있는 계속되는 논리추구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며 또한 이치는 어떻게 하여 항상 옳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사고 기능과 관련된 앞으로 다룰 소재들에 대해 질문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고는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완전히 자발적으로, 무형적으로는 어떻게 외부와 연결돼서 일어날 수 있으며 일관적인 탐구나 논리 추구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고 또한 객관적인 이치를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을 작은 질문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또한 직관적이고 선험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영감이나 계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또한 예언, 예측과 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 내용은 무엇이며 창조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발견과 발명은 어떻게 다른가? 역시 3.1장에서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는 가능한가에 대한 그러한 상세 질문들을 나열하고 있고요. 생각은 물론 두뇌에서 일어난다.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두뇌의 어느 이치에서 어떠한 물리적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지는 과학적인 탐구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앞의 질문들의 공통이 될 수 있는 순수한 사고는 어떻게 가능하며 진리탐구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두뇌에서 사고 기능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두뇌 과학에서 과학적으로 다루겠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것이 주제가 될 수가 없고요. 이곳에서는 단지 객관적인 순수사고와 진리탐구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동기는 두뇌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자체에 의한 경우와 외부에 의지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즉 생각은 어느 하나의 논리를 기준으로 할 때 순수하게 자체적 능동성으로 시작해서 자체적 과정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와 밖과의 물리적 동기나 교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사고 기능은 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완전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와 외부와 연계되면서 일어나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외부와 연계되어 일어나는 경우는 계속해서 오감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나 정보나 논리를 얻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와의 물리적 교류 없이 두뇌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생각이 일어나고 판단에까지 이르는 경우로서 어떻게 하여 두뇌 스스로 논리적 추구가 가능하게 되는가, 그러한 논리들은 어디에도 전혀 없었던 것을 자체적으로 지어낸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그 논리들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옳은 것으로 인정되고 물리적인 시공간을 넘어서 언제 어디에서나 옳은 것으로 확인되는 객관성을 띠는가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여 외부와 물리적인 교류가 없이 순수한 논리 추구가 개인적인 두뇌에서 가능한가, 어떻게 하여 순수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논리 추구나 절대적인 진리 탐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논의에서 경험이나 교육을 통하여 두뇌에 미리 기억되어 있었던 논리와 정보에 의한 회상은 제외되며 순수하게 새로운 탐구와 사색을 통해 새로운 논리를 생각해내는 경우가 된다. 즉 이미 경험이나 교육이나 이전의 사고 활동을 통해서 얻어졌던 그런 이해, 그에 따른 기억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을 단지 회상해내는 그런 것이 아닌 순수 자체 사고에 의해 어떻게 새로이 이치 또는 진리 탐구가 가능하게 되는가, 그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디오나 TV에 있어서 내부 회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파수를 맞추면 공중에 퍼져 있는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공중에 있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전파 중 해당 주파수 방송이 잡혀 계속해 그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레이더나 망원경에서도 유사하다. 앞에서는 두뇌의 기능을 거울의 기능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두뇌의 순수 사고의 기능이 라디오, TV, 레이더, 망원경에 비교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라디오나 TV가 제대로 회로를 갖추고 있으면 외부에 날아다니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가 저절로 잡혀들어 방송을 듣고 볼 수 있게 되는데, 레이더나 망원경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디오나 TV, 레이더나 망원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물론 인간의 두뇌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라디오, TV, 레이더, 망원경처럼 전혀 기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능은 하나 다소 틀리게 기능할 수도 있지만 기계들과는 달리 다소 능동성이 있어서 개인의 의도대로 상상, 공상하거나 임의대로 지어낼 수도 있다. 기계들, 라디오, TV, 레이더, 망원경, 이러한 기계들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인간에 있어서는 기능은 제대로 하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음대로 상상하거나 공상하거나 임의대로 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동성까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와 기계들 사이에 단순 비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해두고요. 여기에서 두뇌와 기계들과의 비교는 두뇌가 제대로 되어 있고 두뇌가 어떠한 논리를 이어서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무형적으로 언제 어디에나 편재해 있는 이치 또는 진리가 두뇌로 비쳐들어 옴에 관한 것이다. 물리적 기계로 인식되는 경치나 신호는
물리적 시공간으로 제한되나 무형적으로 언제 어디에나 편재해 있는 이치 또는 진리는 두뇌의 능동성에 의하여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여 두뇌가 일관적인 논리 추구가 가능하고 무형적으로 항상 옳게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치와 진리를 알아차리게 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히 객관적인 이치는 물리적인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든 존재하기에 두뇌가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갖추어져 있고 목표로 하는 논리에 동기를 일으켜 동작하게 되면 사람의 두뇌에 빛속도 이상 무한속도 개념으로 해당 이치가 언제 어디에서나 비춰들어 인식되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 두뇌가 올바로 갖춰져 있으면 그리고 해당하는 논리나 이치를 즉시 이해하면서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 어디에나 항상 옳게 있는 이치와 진리는 빛속도 이상 즉시 바르게 비춰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치와 진리는 인간의 두뇌만 제대로 동작하면 어제, 오늘, 내일, 100년 전 또는 몇천 년 후 서울, 뉴욕, 우주중앙, 나와 남 그리고 전체 인류를 가리지 않고 서로 물리적인 신호나 정보의 교류가 없이도 바르게 찾아내는 것이다. 즉 두뇌만 제대로 기능하고 또한 몰두하고 있으면 이치와 진리는 물리적인 그러한 일부와 교류가 없어도 언제 어디에나 변하지 않고 항상 옳게 있기에 제대로 비춰들어 깨우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는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여 객관적인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이치 또는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창조해낸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원천적으로 어디에나 항상 그렇게 있으며 앞으로도 영구히 어느 곳에나 그렇게 있을 것이다. 다만 올바르게 준비되고 동작하는 인간의 두뇌를 통해서 인식될 것이다. 즉 항상 객관적으로 옳게 있는 이치나 진리는 개인의 두뇌가 임의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언제 어디에나 변하지 않고 옳게 존재하면서 두뇌가 제대로 갖추어지고 해당의 논리 지점을 제대로 사고하고 있으면 해당의 이치나 진리가 즉시 비춰들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치나 진리는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인 객관성이 유지된다. 만일 개인들의 두뇌가 임의로 이치와 진리를 만들어낸다면 결코 절대적인 객관성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순수한 사고가 어떻게 해서 순수 자체적으로 가능한지 하는 걸 설명드렸고요. 부연적으로 직관, 선험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직관이라는 것은 경험, 판단, 추리 등의 일련의 사유작용을 거치지 않고 어떠한 물리적 대상이나 논리를 직접 파악하는 작용을 말한다.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표가 없는 것 같은 조건에서도 전문인이 수맥이나 광맥을 즉시 찾아내는 것 같은 유사한 그런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직관과 선험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고가 어떻게 경험이나 긴 추리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즉시 물리적 현상을 인식하거나 이치를 알아내는지, 즉 어떻게 선험적으로 직관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설명 시작에 해당됩니다. 해당하는 이치나 진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직관이나 선험적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왜 수맥이나 광맥이 그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쉽게 발견되는지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리에 대해서는 잘 준비된
잘 성숙해 있고 잘 기능하고 원하는 것을 즉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두뇌의 어떠한 이치가 매우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같다. 이는 마치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잘 동작하고 있는 라디오나 무선 기기가 원하는 신호를 즉각적으로 잡아내는 것과 유사하다. 잘 갖추어져 있고 해당 주파수 근처에서 찾고 있는 그런 라디오나 TV는 원하는 주파수 또는 방송을 즉시 찾아낼 수 있듯이 두뇌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해당 논리 근처에서 논리 탐구를 하고 있었다면 선험적인 직관에 가깝게 즉시 이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연에 의해 직관과 선험적임이 보다 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회는 얼마나 그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연에 대한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어느 축구 선수가 골을 잘 넣거나 어느 야구 선수가 홈런을 잘 칠 수 있다면 그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골을 잘 넣거나 홈런을 잘 칠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선수일 것입니다. 취직을 위해 많은 공부를 해두거나 여러 자격증을 따놓는 것도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표를 사두지 않으면 기차가 와도 탈 수가 없습니다. 선험적이라는 것은 경험에 앞서 선천적으로 가능한 인식 능력으로서 전혀 과거에 경험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에 보거나 느끼거나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 것처럼 대상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건 직관에 의해서 선험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직관과 선험은 대상이 경험하는 자의 경험에 앞서서 객관적으로 계속하여 존재해 오고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선험적 현상들이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일어날 때 그 대상은 변하지 않으며 확실히 상존하고 있다고 합의하게 된다. 즉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두뇌가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직관, 선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치나 진리가 결코 변하지 않으면서 항상 옳게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또한 이러한 깨달음이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음에 의하여 이러한 이치와 진리는 절대적인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직관적이고 선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는 이치와 진리가 있다. 이치와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항상 옳게 존재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선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단지 느끼고 생각하는 자의 상태에 따라 얼마나 더욱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선험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다를 뿐이다.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선험적이라는 기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자연의 산물이고 자연엔 직관적이고 선험적일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고 보다 깊게는 인간이 본래부터 바탕을 이루면서 존재하는 이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한 이치로부터 자연을 거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인간의 두뇌의 동작에 의해서 동기가 일어나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험적 직관이 가능하면서 언제 어디나 항상 있는 이치와 진리를 깨닫게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누가 얼마나 직관적이냐 또는 선험적이냐 그런 기능이 강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두뇌 상태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에 또한 그 사람의 해당 사항에 대한 당시까지의 이해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뇌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주 맑고 깨끗하게 유지되면서 어떤 해당되는 논리나 이치의 근저에까지 이해하고 있다면 새로운 이치나 진리는 즉시 비춰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직관 선험적인 기능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명상이나 요가가 이용됩니다. 이러한 명상이나 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이번 주 주제를 마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3장의 이치의 세계, 영구 불변하고 항상 옳은 신의 세계에서 3.1장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가, 그에 대한 전반부로서 왜 옳게 판단하는 두뇌가 정상에 해당하며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두뇌의 좋은 활용에 해당되는 이것은 서론 차원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여 순수한 논리사고는 가능한지, 또한 직관 선험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러한 직관 선험적인 기능에 의하여 이치와 진리를 깨닫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내용은 3.1장 어떻게 논리적인 사고는 가능한가 후반부로서 인간에게 무한한 상상과 공상이 어떻게 가능하며 이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영감과 계시는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추측과 예측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며 그들로부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창조와 발명이란 무엇인지,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는 그런 명상과 요가는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제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